시작하기에 앞서 고 박한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남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제4선거구 구로 3사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질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주택공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대신해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사업 관련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로사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영상을 잠시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세대 주택으로 밀집 지역으로 젖어 있어요. 남구리역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역세권 역할도 못하고 일조권도 없고 주차 공간도 없고 그냥 4층 5층으로 빼곡히 빌라만 젖어 있어요. 다세대 주택으로. 진짜 화재가 나도 너무 위험한 그런 동네에 4층 5층이나 돼야 일주권이 되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역세권 시프트밖에 없었는데요. 역세권 시프트가 지금 6월 달에 하여튼 3가지가 변형이 돼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3월 달인가 2월 달부터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가고 30% 정도는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쓸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이제 역세권 활성화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상향을 시켜줘서라도 이 동네에 구제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오세훈 시장님의 그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역세권 그 시프트 그 공약을 믿고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는 이제 2월 달부터 올 2월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9개월간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 동네가 너무 진짜 사람 살기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동네처럼 그런 상태예요,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구로사동 주민입니다. 구로사동은 재개발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구로사동 주택은 건물 간격이 잘못 지어져서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하여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택 간격이 좁아 여름엔 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고 더워서 창문을 열면 실외기 온도에 숨이 막힙니다. 잠을 자다가 얼굴에 이불 속에 꿈틀거리는 벌레를 잡으면 바퀴벌레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방역 소독을 해도 옆집에서 넘어온다 합니다. 집이 오래돼서 방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집 외벽은 금이 가고 집 안벽에는 겨울에 곰팡이가 다닥다닥 피어 있습니다. 시장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2026년 6월 남구로역 역세권 700% 용적률이 변경되어 재개발 방법이 생겼다 싶어 너무 기뻤습니다. 주민 동의서도 수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용적률 500% 번복으로 시프트 운영 기준의 포함 개정으로 더 이상 재개발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저희는 한 줄기 빛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었습니다. 취소가 되어 희망이 없이 살다 보니 정말 절박합니다. 재개발이 꿈입니다, 시장님. 저희 구로사동 절박한 외침을 허투루 들어주시지 마시고 꼭 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재개발 꼭 좀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구로사동은 잘못된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30년간 너무 많은 피해를 보며 살았습니다.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라도 전 구역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세훈 시장님, 저희 구로사동 재개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의서를 많이 거둔 상태인데요. 저희 원래 구역대로 재개발 될 수 있도록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정책시장 한병입니다. 2008년 오세훈 시장님 재임 당시 도입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사업은 역세권을 고밀하게 개발해서 고품질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요 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편의상 역세권 시프트로 하겠습니다. 예. 네, 7호선 남구역 인근 구로 4동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님을 믿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6월 30일 운영 기준이 변경되었고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실장님,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무리하게 사업구역을 확대하거나 운영 규정에 정해진 역세권 범위를 벗어나서 그리고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한 지역에도 많이 고밀 개발을 원하는 그런 사업 형태로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면적 조정을 좀 일부 하고 그다음에 노후도와 사전 검토 요건을 좀 강화하는 운영 기준을 6월 30일자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아까 제시했던 내용처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애초에 지역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운영 기준인데 이 PPT 화면에 보다시피 즉 시민의 의견, 약자의 동행 관련 검토가 알려졌다가 다 포기가 돼 있어요, 실장님. 예, 예, 실장님의 의견 청취가 전혀 시민들의 의견 청취가 전혀 없다고 실장님 판단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있는데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들로 인해서 용적률을 500이나 700까지 이야기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취약한 주거 취약자들이 그에 현혹되는 형태의 사업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정을 이제 한 시간이 겁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실제 저 내용에 따라 보면은 정말 지역의 소리를 제대로 안 들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실장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판단은 지역 주민들한테 맡기고요.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에 무산된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다 어렵고 힘든 지역들입니다. 정말 그러고는 정말 열악한 지역이죠. 실장님, 변경된 운영 기준 적용에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또 검토는 좀 혹시나 해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예 기간 두는 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된 지 한 5개월도 채 안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러면 아예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이 무산된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나요? 알아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사업이 이제 정비 사업일 경우에 정비 사업 중에 이제 재개발일 경우에 재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면적을 축소해서 2만 이하로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이제 3만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청년 안심주택에는 다양한 그 정비 사업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방식을 선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관련 부서에 따라서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명을 내놨습니까 지금? 지금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한 사업도 2만 이하로 해서 사업 범위를 구역계를 정해서 노후도라든지 아니면은 사전 검토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화주택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현재 정확한 팩트는 없고 이것저것 고민해 본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로사동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운영 기준을 살펴보니 면적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로사동은 건축 특례, 건축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보다시피 1989년 정부에서는 불량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일반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일조권, 거리 높이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1992년 특례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주거환경 개선 계획 수립 고시와 법령 부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특례 규정이 적용된 채 아주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또한 1997년 법정 건폐율 위반, 층수 조작 등 재건축 비리와 공무원의 관리 비우로 불법 불량 건축물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부터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주민들은 이해 강제금을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지구 특례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받는 일반 주거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4층, 5층짜리 빌라들만 빼곡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후 2003년도에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세분이 이루어져서 구로사동은 아주 기이한 특성을 가진 흔치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국장님. 도시국장 조남준입니다. 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면적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 상업 업무 등 주거 등에 대한 복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면적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소 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상서부터 1만 제곱미터까지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자문 등을 통해서 그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국장님 지금 자문단 회의에서 예외 면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보면 자문단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장에 벌써 있다 나와 있어요. 네, 통상적으로 한 2만 내외 정도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가로구역 단위 인근에까지 가로구역 단위가 크거나 어떤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사업이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온수동에 있는 럭비구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 소유 부지가 한 6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구로사동 약 9만 5천 평방미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용처럼 1,500에서 뭐 10,000평방미터고 자문단 A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자문단에서 하면 그러면 여기 대상지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6군데 정도가 1만 제곱미터를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9군데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이 이제 온수인데.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온수역 특성이 남구역 상황과는 약간 달라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남구역도 내가 그래서 앞서 가슴 아픈 얘기를 지금 제가 쭉 국장님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께도 함께 들으시라고. 여기도 국장님 자문단 회의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여기도
온수가 6만 5천이니까 3만 평 차이 나네요. 예? 가능 여부를 국장님 나서줄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업 부지가 규모가 크고 할수록 이제 어떤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이제 완료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모으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용도적 상향 등을 통해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만 제곱미터는 너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기준 면적보다는 과다하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판단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방청세에서도 네. 희망을 듣고 있어요. 네. 일단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시도? 진짜 번의원이 장문다 설득하고 싶어요. 네. 국장님 네. 지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제역 일대 있죠. 홍제역. 네. 언론 리포트에 보면 홍제역 보면 4만 2천 평방미터예요. 네. 4만 2천. 네. 그러니까 물론 원수보다는 적지만 여기도 지금 주민들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어려움은 있지만 구로사동의 입장을 충분히 더 고려하고 실제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현장에서 한번 보자. 나 숙구도 구원으로서 12년 하고 지금 현재 숙구도 시의원이다. 그래 같이 함께 내가 우리 지역 현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국장님 그런 의사 있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신통 기획 추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편의상 신통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번 의원은 평소 신통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누구보다 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원하지도 않았던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개발을 좀 하려고 하니 그 문제로 걸림돌이 되어 서울시에서는 주거정비과에서 아직까지 20여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주지 않아서 우리 가리봉 주민들은 서울시만 턱 빠지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의원님이 서울시장님한테 꼭 질의하셔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정비계획 수립 와중에 그동안 도시정비과는 무엇을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애초에 여성인력센터가 들어갈 용도였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수립 중에 여성인력센터가 필요 없다는 부분을 인지해서 다른 용도를 그때부터 찾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로다가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지금 오늘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장님은 서울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기획은 잘 하셨는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박채성 시의원님의 시정 질의 때에 꼭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톡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 수립 과정에서 기반 시설 기부 체납에 대해 구와 시의 수요 조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통 사업 대상지인 가리봉 2구역에서도 기부 체납 시설 관련 서울시 공공시설 수요 조사가 선행되었습니다. 주택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정책실장 한병입니다. 네. 최근 정비 위반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 수요 시설에 대한 운영 철회 의사를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셔가지고. 그러면 확인했고 또 운영 의사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12월 달에 공공청사 시설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MPA에서 수요 결과를 전달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공청사에 결정했는데 행정재산일 경우에 그 사단법인에게 수의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취소가 좀 일부 됐고요. 그다음에 구로구에 이제 다른 청년 안심주택에 주거 안심 종합센터가 또 추가로 건립되는 걸로 해서 구에 2개가 설치할 필요 없어서 하나가 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이제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이제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빨리 결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구청에 수요 조사를 넘겼다고 들었는데 넘겼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요 조사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서도 도저히 운영할 시설이 없다고 하면 어떤 대안 혹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주거지 지역에는 이제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타 다른 시설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 이제 수요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수요 조사에 맞게 적정한 시설이 된다면은 자치구하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시설 결정할 예정이고요. 만일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장을 뭐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이 대체 시설을 빨리 마련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빠르게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대체해줘서 시설을 좀 찾아가지고 정비 계획을 빨리 입안되는 것이 본인 오늘 이 자리에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예, 빠르게 결정해서 네. 정비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모든 걸 실국장님을 다 불러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정책 실장님께 대표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함께 이 부분을 풀어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 빌어서. 예, 신통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에 추진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예, PPT를 좀 보시고요. 예, 신통 대상 중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지금 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9개 사업지를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맞고요. 예, 여기에 국비가 투입된 거점 시설이 조성된 것이 있어요. 네. 예, 이 PTP로 보시면 예, 우리 지역을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신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리봉 1, 2구역 내 과거 주차장과 쉼터가 도시재생 거점 시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예. 이렇게 신통사업 대상지 내 도시재생 거점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거점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별도의 시설로 변경 시설 결정을 하거나 위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현금을 환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리봉 1구역, 2구역에 있는 거점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대치 시설 찾거나 현금으로 환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생각하기에 아직 사례가 지금 많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와 협의 과정과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반환 시 뭐 어떻게 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단계 협의 반환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중간에 서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 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에 대한 그 국비 반납 문제와 대체 시설 설치에 대한 그 협의를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국토부 협의가 완료가 됐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신통 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심의를 하다 보니까 봤더니 절차상에 조금 너무 시간이 또 길어지고 이 부분을 아주 간소화시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통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 활성화와 관련된 재생위원회에
대한 통합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관련 규정 개정이나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를 좀 통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거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역시 균형발전본부와 도시계획국과 협의에 꼭 필요한 문제임에도 우리 정책실장님에게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도시계획국장님도 함께 이 방안을 모색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리봉 구부시장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로구 음악길 19-3 일대는 2018년 공공주택 공용주차장, 주민 편의시설 등 복합시설 건립하는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더는 새로운 시도 없이 부족한 예산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간곡하게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5분 발언을 8월 28일에 했었고요. 부서에서는 5월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를 거치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품질 관리하고 하자 보수 관련 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은 저희들이 10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절차대로 잘 진행될 되고 예정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부족한 걸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정말 계획도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상지가 영업 중인 시장 내부에 있죠. 네. 그리고 도로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모듈 공법이라는 걸 적용했어요. 네, 모듈 그렇습니다. 공법, 새로운 공법이죠. 예. 사실 구청 측에서 제안한 상황을 우리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공정이 빨라진다 하니까 여기 수용했던 것 뿐입니다. 실장님, 이 공법을 보면은 지금에 와서 변경할 수도 없고 어차피 상용화되지 않은 이 공법인데 상당히 사후 관리에 이제 유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모듈러 공법에 대해서 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자 요인들도 저희들이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듈러 공법에 대한 그 안전 관리 문제,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문제,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한 시공 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서를 지금 추가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지금 추가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제출이 되면은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예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장님 믿고요. 좀 이 자리에서 좀 확실하게 공사 일정을 좀 약속받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더 이상 안 넘기겠죠? 예, 내년 상반기에 네. 착공 예정입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모셨습니다. 시장님 먼저 역세권 10부트 사업의 운영 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셨습니다. 혹시 유효의 기간을 둘 방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는 없습니까? 예, 오늘 그 해당 실국장들과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지만 기존의 제도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 변경이기 때문에 또 변경한 지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방침을 바꾼다거나 원래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까 방금도 이제 제가 질의 끝에 우리 사동 주민들 또 염원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문단은 우리가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예. 뭐 어떻게든 하여튼 좀 그 새로운 기준을 설정을 네네. 해서 불편함을 덜어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예, 본 의원이 올해 초 가리봉 지역 신통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정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이후 25개구 자치구 최초로 부분 용도 지역 상한까지 적용한 기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점 정말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구역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님 덕분에 사업이 그만큼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함에도 관계 부서들의 대응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시설 관련 국토부와 협의권과 시민들과 간소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가리봉구 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은 가리봉 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물론 주차 공간까지 확보되어 주민들 기대가 높은 사업입니다. PPT에 보다시피.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부지까지 펜스로 둘러싸인 채 모듈러 공법, 평형 조정 등으로 사업에 계속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시장님이 앞서 우리 주택정책 시장님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실장님께 힘 좀 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 질의 아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과 주민들, 가리봉 3, 4동들의 마음의 의지를 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의 뜻에 따라 답변해 주십시오. 구로 3, 4동과 가리봉동은 과거 구로공단 배후도시로서 공업화의 희생 지역이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 원하지 않는 도시재생으로 20년, 30년간 희망 고문에 시달려왔고 지금까지 주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로 3, 4동 및 가리봉동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하게 시장님께 바람입니다. 이건 제 바람과 3동, 4동, 가리봉동 주민들의 뜻을 시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역 사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요청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도 심정으로야 아까 저렇게 절절하게 호소하시는 주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은 상황에서 뭐 특별한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제 진심입니다. 진심인데 잘 아시겠지만은 행정을 하다 보면 한 지역의 어떤 특별한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아마 그와 비슷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점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망설이다가 기준을 변경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아까 기습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참 죄송스러운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기존의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게 뭐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2, 3만 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분들이 또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아타운 제도나 재개발 재건축 제도의 큰 틀에서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에 잘 맞춘 새로운 시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장님. 제가 아까 형평성 논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 시정질이 그랬을 때 그때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제 기억 속으로 한 90여 명 있었습니다. 아이고, 가리봉동이 아직도 저래. 아직도 정말 어느 누구 의원님 할 것 없이 동정의 표시를 했습니다. 해서 저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현장에 답이 있다. 제발 그 박지성 의원이 원하는 현장이 어딘가 가리봉 3, 4동을 한번 현장을 검토하고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아보신 다음에 제 답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등락이 심화되면서 각종 주거 지표와 관련 산업 지표들의 악화로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에 새숨을 불어넣고 취약한 주거 분야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주거 안정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 오세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서울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쁜 시간 쪽에 직접 방청해 주신 구로 3, 4동 가리봉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 인사を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